안녕하세요, 크루즈여행 가루백입니다. 자, 벌써 승선한 지 5일차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데이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데이인데 내일도 거의 시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내일 호주에 케언즈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자, 점심까지 먹고 또 뭐 오후 활동 하나 정도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선을 해도 되니까 거의 4일 반 정도 시데이를 갖게 되죠. 아우, 너무 좋은 일정입니다. 자, 어제 한국 분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서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점심 때 인사했던 버지니아 사시는 교포분들 두 분이 계셨거든요, 부부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보고서 이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뵀습니다. 그분들을 또 뵀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는 또 제가 만났던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 H 관광으로 오셨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인솔자분까지 함께. 그리고 버지니아 교민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외국분하고 결혼하셨는데 40여 년째 하와이에서 살고 계신 또 한국 여자분 교민으로 또 뵀습니다. 그래서 아우, 저까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7명 정도 모여서 한국말로 짧지만 대화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또 한국말로 얘기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저녁 때 이제 카라오케 가서 노래를 한번 불렀죠. 처음 부른 노래였어요, 저는.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그걸 했는데 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뭐 별 무리 없이 다 마무리를 했죠. 오늘도 카라오케 연습하는 날입니다. 저는 다른 노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예선전 펼치는 날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이제. 그리고 결승 가서 꼭 상품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독자님들 10,000명 될 때 선물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게 아니고 얻은 상품을 이 뜻깊은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채널입니다. 그랬고 어제는 조금 지루했어요. 시데이지만 조금 릴렉스 했고, 점심을 먹고서 저는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 참여한 다음에 그냥 바로 여기 풀덱으로 왔습니다. 와서 그냥 누워서 자쿠지에 좀 1시간 반 정도 몸을 좀 녹이고, 그 다음에 잠깐 선탠 했거든요. 태닝을 했는데 와, 한 30분 했거든요. 또 온몸이 따갑네요. 또 금방 까매집니다. 저는 별 큰 노력 없이도 살을 예쁘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장점이에요. 한편으로 너무 잘 타서 문제고, 얼굴에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안 바르고 나왔네요, 아침에. 오늘도 해가 5시 30 몇 분에 떴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까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정도 해는 괜찮습니다. 중천에 떴을 때 그때만 노출이 안 되면 되니까 아침밥 먹고 그때는 조금 바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안 입고 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호주 이야기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어제 얘기 역사 살짝 얘기했었죠. 뭐 범죄자들이 처음 넘어와서 이쪽을 개척을 했다. 하지만 그 범죄자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니었다. 경범죄에도 축에도 끼지 않는 애들이 많았다. 요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호주가 되게 척박하다 그랬잖아요. 식물 키우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 이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냉동 고기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디젤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교통 인프라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연방 각지에다가 수출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그죠? 땅덩이도 넓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 다 이주했잖아요. 원주민들은 거의 죽었다 그랬잖아요. 1960년대에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계 노동자 이제 뭐 성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현지인들이 반발하게 돼요. 이 유색인종 이민자들한테요. 그래서 백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차별을 했죠. 뭐 물론 남아공만큼은 아니겠지만 호주도 차별이 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제가 호주에서 되게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살짝 그런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다른 데 가면은 저는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를 크게 느끼지 않는데 호주에서 살짝 느꼈던 것 같아요. 남아공은 제가 머물렀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뭐 워낙 거기는 유색인종이 많기 때문에 흑인들하고 더 심했다고는 하지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호주에서는 아직도 살짝 그게 남아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고요. 자, 이제 점점점 제국주의가 팽창을 했죠. 제일 막차로 치고 들어오는 애들이 독일 애들이에요. 근데 독일이 서사모아인가요? 아메리칸 사모아 말고 사모아를 먹기도 하고, 얘네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니까 위험이 생기니까 캐나다도 자치령으로 해서 뭐 보호를 했잖아요. 그런 선례를 따라서 1901년 호주가 독립하고 건국합니다. 이게 어제 트리비아에 나왔던 문제예요. 썰 어쩌고저쩌고가 1901년 초대 미니스터가 되었다. 어느 나라 출신이냐 했는데 우리는 틀렸어요. 뉴질랜드로 적었는데 저는 호주인걸 어느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뭐 맞출 수 있었던 우리 팀에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팀에게. 그걸 놓쳤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메이카 국기 X 표시로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색깔이냐? 저는 노란색이라고 했고 팀원들이 아니다, 검은색 같다. 노란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 제가 생각을 해서 얻어 걸린 건데, 몸 신체 중에 뭐가 벌어져 있다는 증후군 같은 거?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있대요, 의학적으로. 그게 부위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빨 벌어진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티스 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걸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가 있는데 제 의견을 한 번 더 경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에서는 제가 뭐 이쪽에 특히 미국, 영국권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거를 걔들보다 모르잖아요. 지리하고. 맨날 문제 나오는 게 TV 드라마 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저는 진짜 맥가이버, 전격 제트작전, 에어울프밖에 모르거든요.
물론 넷플릭스에서 본 것도 나왔습니다 어제. 트리비아에서. 근데 뭐 그거를 한국 드라마도 안 보는데 뭐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그런 거는 팀원들에게 맡기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진짜 제너럴 널리지 트리비아 제너럴 널리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게나마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고요. 1901년에 호주가 독립하고 건국을 했습니다. 자, 1차 대전 때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 안작군이 갈리폴리 전투에 참전했는데, 그때 제가 아타투르크한테 그냥 개박살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당했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다른 영국 식민지에 비해서 더 많은 권한을 받게 됐습니다, 호주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의 독립국이 됐고요. 계속 참여합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2차 대전에도 참여했고, 한국전쟁 때도 참여했고, 베트남 전쟁 때도 참여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라는 개념, 정체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 번 위기를 겪으면 국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엄청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침략한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이민족들이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거 지키려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정체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대요. 하지만 20세기 후반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던 원주민들 차별을 계속 했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랑은 좀 다른 거죠. 호주랑 뉴질랜드는 같은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지만 원주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자, 1986년에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도 서구권에서 홀로 이렇게 좀 떨어져 나와 있는 나라잖아요, 뉴질랜드와 함께. 그래서 안전한 얘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시아나 뭐 이런 데를 연대를 하고 있고, 얘네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또 무역 분쟁이 있어요. 뭐 중국에서 얘네 와인을 수입 안 한다 그러고, 얘네는 석탄 수출 안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큰 나라고 호주도 큰 나라인데, 중국은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도 싸우고 있죠. 불안합니다. 세계 정세가 또 언제 어떤 큰일이 벌어질까 참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크루즈를 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타고 기회 있을 때 여행하자, 이게 제 철칙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18년에 회사를 때려치고 이렇게 크루즈에 미쳐서 살고 있는 건 정말 인생에서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돈 버는 거 중요시하는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돌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중국과 그거 분쟁을 겪고 있고, 서방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를 잡고 있죠. 뭐 중국도 뭐 그런 것 때문에 호주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인도 이런 데도 중요하죠. 다 이제 중국하고 어느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근접한 나라들입니다. 바다를 가고 있거나. 현재 국제 정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자, 호주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대륙은, 호주는 땅덩이도 우리보다 훨씬 큰데 인구는 2,700만 명 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한 절반 수준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 넓은 땅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호주 수도는 시드니나 멜번이 아니라 캔버라입니다. 캔버라. 자,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의미가 라틴어로 남쪽을 의미한대요. 남쪽에 있잖아요. 오스트랄리스가 라틴어로 남쪽이랍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하면서 16세기부터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남반구에 뭔가 있을 거다, 거대한 대륙이 있을 거다, 이런 가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 또 그게 있다는 가정하에 오스트랄리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었고요. 영국은 이제 처음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뉴사우스 웨일스라고 이름을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드니가 속해 있는 주죠. 뉴사우스 웨일스 라는 국명을 썼는데, 이게 나라가 크니까, 땅덩이가 크니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다른 나라가 없죠. 티끌만큼도 없죠. 다 요 큰 대륙을 호주가 다 쓰고 있습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재를 몰랐을 때 그걸 정의했다죠. 야, 우리가 가봤던 데 중에 북반구에는 그린란드가 제일 커. 자, 앞으로 그린란드보다 더 크면 대륙으로 인정하자 해서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 사람들 정하기 나름이죠. 뭐 큰 법칙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다 힘의 균형, 입김 센 나라 혹은 입김 센 사람, 이런 것들이 뭐 룰을 정하는 거죠. 게임의 룰을 정하듯이 통치의 룰을 정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호주는 큽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로 또 호주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호주 얘기 또 할 거고요. 일단 내일은 케언즈에 도착을 하니까 케언즈 이제 항구 정보라든지 케언즈 도시 정보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거고, 오버나이트를 하면서 에어리 비치 갔다가 또 시데이가 있구만 하니까 그런 시데이 때 다시 호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다음 영상에서 초반부에 노르이전 앱에서 볼 수 있는 프리스타일 좀 보면서 오늘 뭐뭐뭐 할지.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시데이가 이제 일정이 변경되면서 이 레티튜드 멤버들 칵테일 파티가 있었잖아요. 그게 날짜가 이제 오늘로 변경이 됐거든요. 오늘 1시에요. 근데 오늘 1시에 뭐가 있느냐, 제가 좋아하는 또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 4일째 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노르웨이전 여러 번 타봤지만 보통 겹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겹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러면 레티튜드 멤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트리비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파티에 오지 말란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뭐 얘네가 애초에 계획했던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변경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스케줄이고. 어쨌거나 저는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를 먼저 참여를 할 거고 끝나고 여기 옆에 스피나커 라운지로 와서 뭐 와인 한 잔이라도 먹어야죠.
거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일정이 좀 더 빡빡하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참여해 보면서 또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또 남태평양 한가운데죠. 호주하고 뉴칼레도니아 사이쯤 되는 남태평양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크루즈 여행가로 매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저 앞에 거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주는 거 먹으려고 기다렸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뿅.